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한 방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재판으로 밝혀지겠지만 그 사이에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심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만이 그게 민주사회의 시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 해석에 의해서 빨리빨리 판단하는 습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내란죄.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범입니다. 목적이란 건 무엇이냐? 마음속의 영역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만이 이 범죄는 성립합니다. 이걸 진정 목적범이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목적이 없으면 거의 행위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범죄가 성립하면 그쪽으로 하겠죠.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내란을 옛날에 난을 일으킨 게 있죠.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다 파괴하고 쫓아버리거나 관청을 파괴하고 점령하고 살해하고 쫓아내서 그 국가 권력을 아예 배제시 쫓아내버린 거였죠. 또는 이 정도 할 목적이거나 그다음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국헌 문란이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살해하고 쫓아내서 없애버려서 점령해버리는 거. 이게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헌을 문란한 거 그렇게 하거나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헌 문란이 무엇이냐? 91조에 나와 있습니다. 91조에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각 호의 1, 이제 각 호의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을 구성합니다. 이게 전부 다 국가기관의 권한을 부여해야겠죠. 조직을 규정해서 조직을 만들고 법원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이게 보면 헌법과 법률의 기능 중에 일부이고 그게 이제 조직법이죠. 그 다음에 그런 조직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그 조직을 만든 목적에 고유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소멸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이라겠죠. 분명히 마음속에 있다 이것입니다.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두 번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네, 마찬가지로 폭동이나 강압이나 같이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압, 전복. 전복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이겠죠. 전복. 전복이라는 건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까 말하는 배제 비슷한 식으로 해버리는 게 있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권능 행사가 보다 더 강한 방법이기 때문에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대통령이 있죠. 두 번째, 정부가 있죠. 정부, 행정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국회가 있죠. 그 다음에 법원이 있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있죠. 그런 몇 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은 헌법에 있나 없나?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헌법에 설치된 국가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지금 절차에 의하는 하는 거고,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이라는 거는 그냥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헌법에 위임받아서 법률이 설치할 수도 있는데, 그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한 기관이겠죠. 아까 말하는 거는 헌법 자체 기관을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이 위임을 받아서 또 많은 국가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법인. 근데 헌법이 이 법인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능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적에서 지금 선관위와 국회의 군인을 동원해서 거기를 과연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느냐, 전복하게 하였느냐, 기능을 소멸시키려 하였느냐,
이 부분, 이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이 목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여튼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은 행위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의는 뭐 국회의 병력을 출동시킨다,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런 것이 고의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목적이라는 거는, 목적이 우리가 자기들은 국헌불란 목적이 없다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국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목적도 그 사람들의 행위로서 진정한 그 마음속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고령으로 알 수 있겠죠. 포고령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벌써 거기에 국회나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한다, 중지한다, 정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게 보면 이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각 그 명령할 때 국회의 기능 행사, 그러니까 보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의원들 과반수 이상의 어떤 의결로,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계엄령 해제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계엄령 해제 요구하는 것도 또한 국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막아버리면 그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불가능하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는 뭐 계속범위니, 그럼 어느 정도 불가능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행위가 아닙니다. 목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목적만 있고 출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막 계속범위 이런 것, 상태범위 이런 거 따지는데, 이 목적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일단은 포고령이라든가 행위, 체포하려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면은 이건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 기능을 소멸시키려 하고, 그럼 출입을 통제해서 그 기능을 소멸시키려 하는 목적은 분명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있고 고의가 있죠. 고의가 지금 아까 이 목적을 행하는 이런 그 고의 행동, 이 고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의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출동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고의는 분명히 여기는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고의는 아까 뭐 국헌문란, 물론 이 정도까지는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행위만 있으면 고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고의가 있으면, 범죄는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 혼자 계획을 세웠다. 그럼 물론 계획을 세우면 살인 예비 음모가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죽일 그 마음만 그렇게 먹었지 행할 의사가 없었다, 잠깐 그런 마음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비 예비 음모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행위들이 외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을 착수를 하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다음에 그 실제 살행 행위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실행의 착수라고 하죠. 그 실행의 착수 행위가 있어야 된다. 뭐 칼로 찌른다라는가, 아니면 뭐 독약을 먹인다라든가, 이런 실행의 착수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는 실행에 착수만 해도 기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기수가 언제 되느냐, 이 부분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은 이 행위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이 목적범위죠. 그다음에 폭동을 일으킨 자, 폭동만 일으키면은 기수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폭동이 무엇이냐, 그러면 폭동의 개념에, 폭동에는 여러 가지, 뭐 한 4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강의 폭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마 판례에서 이렇게 밝혔을 겁니다.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 이게 뭐 그 움직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뭐 침을 뱉는다거나, 뺨을 때린다거나, 좀 심하게 밀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력의 행사나, 그다음에 예포심을 일으켜 하는 해악의 고지입니다. 이제 이거 협박이죠, 협박. 그러면 공포심을 일으켜 하는 어떤 해악의 고지, 협박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이 해야 그 고지, 이게 폭동인데, 왜 폭동이냐, 왜 폭행 협박이라 하지 않고 폭동을 했냐, 그러면 여기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하는 폭행 협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한테. 지역적으로 상당한 지역의 어떤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계엄령의 포고, 이것도 일종의 협박이 해야 그 고지가 된다는 겁니다. 계엄령을 포고령을 발표할 때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거고, 그 상당한 지역의 해악이 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군 병력이 출동해서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뭐 유리창을 깨고 침투하려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유형력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순간에 여기서 폭동이 돼서 내란죄가 이게 성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국회의원들을 출입을 못하게 한 것이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을 소멸해야 한다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 출동해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나 포고령을 내려서 국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불안한 그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출동해서 출입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유리창을 깨고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충분히 폭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자유민주국가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해서, 또한 군인들의 의식 수준이 민주화가 돼가지고 자제를 해서 그렇지, 과거 같았으면 바로 폭행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그래서 내란을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지금 군대를 통해서 일으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명백한 내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계엄법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 헌법에 주어진 권능이다, 이러한 군사 출동이.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여기 보면은 77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 또는 사변입니다. 이게 전쟁. 전시는 뭡니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고, 사변은 무엇입니까?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준하는 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교전 상태입니다. 적과의 교전 상태. 아니면 최소한 어떤 반란 상태에서 교전 상태, 이런 비상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 무력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국가 비상 상태에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상황 조건입니다. 이때 병력으로서, 이제 병력이 없으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까? 전쟁을, 물론 옛날처럼 의병도 있을 수 있지만, 의병이나 민병대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국가들은 병력을 보유한 병력을 출동시킵니다. 의병하고 민병대는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병력을 가지고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전쟁을 하는 것이 전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가 있을 때,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치안 유지라는 것입니다. 치안 경찰 업무라는 것입니다. 경비, 뭐 강도나 절도 이런 걸 방지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률이 정해봐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최소한 교전 상태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 다수당의 어떤 다수결의 의결에 따라서 뭐 탄핵을 한다거나 뭐 예산을 줄인다거나, 이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병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벌써 나머지 법률 다 적용될 때는 헌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한 어떤 기본권을 헌법에 숙건하지 않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이혼 법률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행위도 이 개헌법, 이 계엄에 관련 근거 조항이 있었어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비계엄을 보면 그걸 또 분명히 또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계엄법에 경비계엄이 나와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뭐냐면 조건은 똑같습니다. 전시, 사병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이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력이 충돌을 해야 됩니다. 충돌, 교전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 또는 사병 또는 교전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혼란되어 시끄러워서 일반 행정기관, 쉽게 말하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찰입니다. 치안 확보는 경찰 물론 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아까 말하는 체포, 영장 없이도 사람을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분명히 여기서 계엄령 선포가 합헌하고 합법적이 되는데 전시사변 제출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태에서 발령하는 이게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그 위헌이 위법이죠.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법률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란죄가 성립한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렇게 위에 다수당의 횡포라고 보여지는 일들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사력을 출동하고 그 다음에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 언론 출판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만약에 내란죄가 안 되고 그게 합당한 비상계엄이다, 계엄이었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대통령들 맨날 비상계엄이 좀 내 맘에 안 들면 좀 시끄럽다 그러면 맨날 비상계엄 때려 군출동해가지고 국회 기능 마비시키고 저렇게 둘러싸고 끌어내고 물론 실패했지만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그게 법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 계시는데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좀 법을 좀 더 공부를 하고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흩트지 마십시오. 특히 변호사 분들도 상당히 이러한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언론인들이나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할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또 어려웠나?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